육아 영상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돈을 엄청 많이 절약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꼭 남기고 싶었던 영상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18개월 아기가 있는 엄마랍니다. 그렇게 보였군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와, 도대체 가전주부는 아기를 뭘로 키울까? 어떤 제품으로 키울까? 이거를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특히 인생은 장비빨이 제 인생의 모토잖아요. 근데 육아는 장비빨, 이게 또 육아 해보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 말일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또 제가 18개월 동안 아기를 키우면서 돈 정말 잘 쓴 거, 그리고 후회하는 거, 그리고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삼성, 애플 이런 것처럼 두 가지 중에 고민하는 템들이 꼭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추천할 만한 거 혹은 제가 썼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또 우리 PD님이 내년 1월에 딸 출산을 앞두고 계세요. 축하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육아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물건에 대한 정보도 광고도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엄마들이 가장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는 그냥 블로그 광고나 카페 광고나 아니면은 누가 썼는데 이거 좋다더라 인 것 같아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확실히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한 근거가 많이 없고 그냥 주변에서 추천하는 것들을 진짜 많이 산다는 걸 제가 느꼈고, 저도 그런 식으로 제품 구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딱 가이드를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헷갈리시는데, 정확한 가이드가 없는 이유는 에바에고 케바케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국민템, 이거는 꼭 사야 되는 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직 쓸지 안 쓸지 모르는데 미리 사두고 이런 건 저는 좀 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9개월 아이가 쓰는 건데 6개월 때 미리 사줬다 그러면 한 3개월 동안 무용지물인 거를 거의 집에 보관만 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시기에 맞게 쓰는 게 있고 애마다 그 시기는 또 굉장히 달라서 남이 사는 걸 보고 따라 샀다가 괜히 돈 낭비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다. 아기 물건은 하나당 쓰는 시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물려받거나 당근하거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돈으로 더 질 좋은 소고기 사주고 그냥 질 좋은 쌀 사주고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막 새 거 사고 그런데 또 집착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그 물건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막 100만 원짜리 비싼 교구를 사주는 것보다 그냥 엄마가 플라스틱 병뚜껑에 콩을 담아가지고 흔들어주는 걸 아이는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장난감을 많이 사주진 않았고 뭐 에듀테이블이라든가 모든 아이들이 거의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사서 잠깐 흥미를 가질 땐 놀게 하고, 그리고 흥미가 떨어지면 바로 뭐 누굴 주던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필요한데 엄마 만족을 위해서 물건을 사지 말자, 그게 또 저의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육아 지식에 대한 것도 정보가 진짜 많은데 소아과 선생님들마다 다 말씀이 다르기도 하고,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뭐 이렇게 말하고, 이런 말들이 또 되게 다른 것들도 있어요. 뒤에 책 보시면 뭐 애착 관련, 왜냐면 저 워킹맘이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걱정이 돼가지고 뭐 그런 책도 되게 많이 읽어보고 육아서를 여러 개를 읽어봤는데, 그냥 저는 딱 결정을 한 게 다이어트랑 비슷하다. 자연식물식 다이어트, 뭐 황제 다이어트, 키토 다이어트, 배치되는 의견들인데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육아도 저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한 개만 따라가자, 꾸준히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육아만 하자 라고 해서 선택한 게, 저는 삐뽀삐뽀 119 그 하정운 원장님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말만 그냥 붙잡고 왔던 것 같아요. 그 전통 육아라고 하는데 너무 허용적인 부모가 되지 않는 거, 그리고 아이의 삶도 중요하고 애착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삶을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냥 가족에 얘가 따라오는 거지 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 그게 또 저의 모토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산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 보통 한 막달 정도 되면은 아기 방 꾸미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옷 같은 거 선물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 옷은 별로 못 입혀요. 왜냐면 애들은 거의 베네 저고리를 입혀놓고 속사계로 이렇게 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준비해야 되는 건 그냥 속사계, 뭐 겉사계, 그리고 손수건 이런 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티슈 같은 것도 굉장히 구매를 많이 해두는데, 사실 신생아 때는 물티슈 쓰는 거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는 뭐 외출하거나 아니면 아주 필수적인 경우 아니고서는 물티슈 안 썼고, 그냥 아기가 뭐 응가를 하거나 그러면 다 이렇게 물로 닦아주고, 그리고 손수건으로 뭐 침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닦아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밤부베베 거를 대량 구매해가지고 썼었고, 18개월인 아직까지도 그 손수건들을 다 잘 쓰고 있습니다. 밤부베베는 이렇게 피지도 않고 자극도 없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되게 잘 쓰게 되는 게 천기저귀 있잖아요. 그거를 수건으로도 쓰고 싸개로도 쓰고 밑에 깔아주기도 하고 뭐 살짝 더울 때 덮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게 잘 쓰거든요. 그래서 천기저귀랑 가제
손수건 같은 거는 많이 사두셔도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추천입니다. 기저귀는 또 한 브랜드 거 너무 많이 사두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애기가 발진이 날 수도 있고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리치 같은 경우는 기저귀 발진이 그냥 아예 없어서 처음에는 하기스를 계속 썼었는데 이게 하기스가 기저귀형일 땐 괜찮은데 팬티형으로 되면서 여기가 애가 빨개지는 거예요. 이게 접히는 부분이. 그래서 페넬로피랑 팸퍼스로 바꿔줬었어요. 팸퍼스랑 페넬로피는 또 약간 세고 하기스는 안 세는 대신에 좀 애가 답답할 것 같고 좀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팸퍼스, 겨울에는 하기스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써줬었습니다. 그리고 또 막 로션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신생아는 처음부터 한 한두 달 정도까지는 로션 별로 안 발라줘도 되고 발라주는 거를 추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폐지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얼굴에 뭐 묻어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걸 엄마 배에서 타고난대요. 그래서 로션을 별로 바를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아주 안 쓴 건 아닌데 비누랑 로션은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막 미리 너무 알아보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저는 그때 궁중비책에서 뭐 협찬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걸 썼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궁중비책 거 더 사가지고 쓰기도 하고 제 화장품을 그냥 발라줬어요. 제가 성분이 순하고 아기도 다 써도 되는 거 그런 화장품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제 얼굴, 제 살이 아기한테 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기 거 쓸 게 아니면은 결국에 이제 난 이게 섞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거 그냥 다 발라주고 그렇게 했었고 되게 비싸고 유명한 오일 같은 거는 저는 향이 너무 세가지고 못 쓰겠는 거예요. 제가 멀미가 나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향 없고 진짜 성분 좋고 순한 거 이런 거를 골라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 낳기 전에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젖병, 젖꼭지, 그리고 소독기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요. 이런 것도 한 번에 너무 많이 사두시는 걸 권하지 않는 게 아기가 이 젖꼭지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유실감 썼거든요. 아기가 별로 가리지도 않고 그냥 잘 맞아가지고 계속 사용을 했는데 이게 모유수유하고 그러다 보면은 젖꼭지를 아예 안 물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모유수유 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분유라든가 젖꼭지 같은 거는 많이 사지 말고 그냥 한 세트 정도 사가지고 테스트 보고 괜찮으면 또 사면 내일 어차피 와요. 쿠팡 같은 거 시키면. 그래서 너무 미리 안 사두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되게 별로였던 거는 유리 같은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서는 손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때는 정말 어떤 때냐면 아기 버튼이나 단추 같은 게 많잖아요, 옷에. 근데 그거를 채우는데도 막 관절이 아플 정도로 되게 아프거든요.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어요, 엄마는. 이거를 어떨 땐 한 30분씩 이거를 애가 안 먹을 땐 들고 있어야 될 때도 있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젖병은 전 개인적으로는 비추합니다. 예쁘다. 예쁘고 안전할 것 같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꼭 애기가 좋아하는 거는 아닐 수 있어서 사실 좀 못생기고 막 별로라도 저는 쓰기 편한 게 더 좋더라고요. 인스타에 막 인증하고 육아 브이로그 찍을 거 아니면은 편한 거 쓰세요, 여러분. 젖병을 맨날 삶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 살균기 많이 쓰시잖아요. 보통 UV 살균기가 있고 스팀 살균기가 있는데 UV 살균기 뭐 세균이 많다, 뭐 어떤 젖병이 뭐 거기 들어가면 뭐 유해물질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그 유해물질 나온다는 아닌 것 같고 세균이 좀 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래도 삶는 거랑 비슷한 게 더 낫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스팀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어느 브랜드가 더 좋고 굉장히 미미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돌 정도 지나면 그렇게까지 삶을 필요는 없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식기세척기에 애기 거 돌려도 되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식기세척기를 한 번도 안 쓴 거면 애기 거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식기세척기로 이미 어른 거를 돌린 상태면은 한 번 세척을 싹 해주고 애기 거 전용으로 쓰든지.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어른 걸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기 거 그냥 따로 하나 구매를 하는 게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기 세탁기 같은 거 따로 사면 너무 좋은데 놓을 자리 없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세탁기를 청소를 싹 한 다음에 어른 것도 그냥 다 아기 세제로 빨기 시작했어요. 세제 어떤 추천? 세제는 처음에는 뭐 블랑, 뭐 B&B, 마더케이 이런 거 선물 받아가지고 썼는데 그냥 뭘 쓰든 거기서 거긴 것 같고 그리고 아주 신생아 때는 사실 세제 안 써요. 그냥 물로 세탁기만 돌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어떤 거에 알러지 있을지 모르고 이게 안전하다고 검증을 받았지만 뭐에 얼만큼 안전한지는 소비자들은 잘 알 수 없잖아요. 세제든 뭐든 다 최소한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젖병도 따로 아기 세일 쓰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블랑 썼었나? 그냥 다 비슷비슷해서 아기 세제 검색해서 그냥 인기 많은 거 사고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어떤 게 특별히 더 좋고 이런 거는 저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솔이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 실리콘 솔 같은 게 생각보다 잘 안 닦이는 거예요. 위생적이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서 스펀지로 된 솔 썼었어요.
분유 제조기, 브레짜, 브라비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시죠? 두 개 다 써봤습니다, 제가. 일단은 브레짜는 양 조절이 10단위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기 처음에 이 수유량을 늘려갈 때 10단위로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데 계속 분유가 남고 며칠 먹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10씩 늘려가는 기간이 또 되게 짧아요. 그래서 또 나중에는 그냥 뭐 이렇게 쓸만한 게 되게 좋았고요. 브라비는 이제 10씩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고 만드는 소리가 브레짜가 훨씬 커요. 그래서 브라비가 조금 더 조용하고 만듦새 같은 것도 조금 더 고급스러워가지고 그런 거는 만족스러웠습니다만 이게 어른들이 쓰시기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브레짜가 숫자 같은 것도 더 확 들어와요. 가끔 우유를 샀는데 되게 묽어 보이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면 애가 막 계속 배고파할 때가 있는데 열어보면 분유가 없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브레짜가 남은 분유량 같은 게 딱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게 확 보여서 저는 더 좋았는데 어차피 분유 붓는 곳 뭐 자주 청소하고 이러다 보면 브라비도 별로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물을 할 때 브레짜랑 브라비 중에 그냥 브레짜를 했었어요. 그리고 분유 포트는 보르르 이런 거 추천 많아가지고 썼었는데 분유 포트를 따로 쓸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는 들어요. 왜냐면 어차피 끓여서 식혀서 그 분유 제조기에 다시 넣을 거잖아요. 그럼 온도가 어차피 맞춰지기 때문에 집에 커피 포트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세척해서 쓰면 되고 굳이 저는 분유 포트 따로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보르르를 쓰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꿀템이 있는데 아기를 먹일 때 이렇게 먹이잖아요. 근데 아기 척추가 어른이 아무리 잘 앉는다고 해도 좀 구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유대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수유대가 나와요. 힙시트 있죠? 그거에다가 수유대를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이면 그게 그렇게 자세가 딱 잘 나와요. 저희 딸이 키도 크고 뭔가 그런 게 살짝 수유대에 반듯하게 잘 눕혀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 힙시트랑 아기띠 같은 것도 저는 진짜 50만 원짜리 아기띠를 샀어요. 요즘 엄마들이 많이 쓰는 아띠포페라고 있어요. 진짜 옷에는 너무 잘 어울리고 약간 좀 간지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있는데 이게 아기띠는 풀고 다시 매고 풀고 다시 매고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혼자 착용을 잘 할 수 있는가? 오래 차고 있어도 어디 눌리는 게 없는가? 이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띠포페는 그냥 외출용으로 옷이랑 내가 잘 어울리게 나의 패션템이었던 것 같고 아기는 사실은 그 포근의 올인원? 그래서 아기띠로도 쓰고 좀 크면 힙시트로도 쓰고 이렇게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쓴 거는 다 떼고 힙시트만 이렇게 해서 수유대에 눕혀가지고 수유하고 이렇게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베이비변도 외국에서도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외국에 막 갔을 때도 베이비변에 매달려 다니는 애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길에서 많이 하고 다니는 제품을 유심히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 아동복 많이 파는 층 있잖아요. 거기에 주말에 가보세요. 그때 쓰는 게 진짜 찐꿀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기를 낳을 때쯤에는 스토케 트립트랩 정도가 프리미엄 아기 식탁 의자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꽤 클 때까지 쓸 수 있고 역시나 중고로도 잘 팔려서 엄마들이 아기 임신해서 사면 출산할 때쯤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잘 쓰다가 이후에 부가부 지라프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스토케 트립트랩에서 느꼈던 단점을 좀 보완해서 나왔어요. 딱딱한 데가 없어서 아이가 막 걷거나 이럴 때도 부딪히지 않고 또 이렇게 길이 조절이 훨씬 더 손쉽더라고요. 다만 디자인은 트립트랩이 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아기 침대는 저희는 그냥 이렇게 나무로 된 거, 원목으로 된 거 썼었는데 당연히 뭐 꽤 잘 썼는데 아기가 뭐 뒤집고 이렇게 움직이면서부터는 결국 다시 바닥 생활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기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기 매트는 아기가 이제 기기 시작할 때 그때쯤 까셔도 됩니다. 아니면 아기를 처음부터 바닥에서 키우실 분들은 미리 매트 시공해두시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매트는 알진 매트랑 주다르랑 디자인 스킨이랑 이렇게 3가지 브랜드 거 다 썼는데 그냥 뭐 요즘 매트는 다 퀄리티들이 다 괜찮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저는 다시 재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원판인 걸 살 것 같아요. 조립형인 거를 제가 샀었는데 구석구석에 깔아놓기 좋기는 하고 보관할 때도 좋기는 한데 청소하고 이럴 때 아무래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 판인 거를 구매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아무리 써도 안 아까운 게 저는 유모차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 애기 6개월부터 타던 게 지금 18개월까지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너무너무 잘 타고 있어요. 저는 디럭스는 스토케 거를 물려받아서 썼었는데 그게 바구니카 시트랑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썼는데 디럭스를 타던 시절에는 사실 전 데리고 외출을 별로 안 했었어요. 100일 뭐 이때까지는 소아과에 접종하러 가는 거 말고는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굳이 저는 디럭스를 사야 되나 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디럭스는 이런 분들
엄마들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에 실을 일이 별로 없다, 집에서부터 유모차를 태워서 나갈 일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디럭스를 쓰시면 아무래도 안정적이기도 하고 사이즈가 크니까 그 밑에 짐이 많이 실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은 좋은 것 같아요. 디럭스는 진짜 차에 실을 때가 극악이에요. 아빠랑 같이 차 타는 거 아닌 경우는 엄마 정말 애기 들고 막 쩔쩔 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그쵸, 맞아. 트렁크 넓지 않으면 또 디럭스는 잘 실리지도 않아서 차가 크거나 부모님이 같이 외출을 해서 한 사람이 딱 이거를 착착착착 접어서 태울 수 있다 이런 경우 아니면은 디럭스는 힘들 수도 있다는 거. 어쨌든 저는 부가부 B를 너무 만족을 했던 게 그 탄탄함과 이 핸들링은 와 진짜 너무 편해요 진짜. 그리고 90도까지 딱 세워지기 때문에 18개월이 뭐예요. 5살 때까지도 이거 쓴다는 엄마들도 굉장히 많고 차에 실을 때도 편하고 그래서 유모차를 한 4개 정도를 썼는데 그중에 저는 부가부 B가 가장 뽕 뺐다고 생각하고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디럭스도 사고 나중에 휴대용도 사고 이렇게 할 거 아니다, 그냥 하나로 끝내고 싶다 하면 그냥 절충형을 좀 괜찮은 걸 사가지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난 결국 휴대용도 2대나 더 있어. 유모차처럼 이렇게 오래 쓰고 매일 쓰는 것들은 사실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좋은 걸 사서 오래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유명한 브랜드 거 좋은 걸 사면 또 당근에서 또 잘 팔려요. 이왕 살 거면 인기 많은 걸 사라. 그리고 카시트는 브라이텍스 듀얼픽스 선물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까지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주니어 카시트로 좀 빨리 바꿔줘야 될 수도 있더라고요. 브라이텍스 제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속으로 이렇게 깊숙이 박혀요.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느낌은 들지만 이제 아기가 좀 몸 가눌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할머니 차에도 카시트가 있고 저희 차에도 있고 이래서 주니어용을 지금은 채워주고 하나는 브라이텍스 거를 쓰고 있는데 주니어 용 카시트를 찰 때 애기가 뭔가 더 편해 보이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좋은 거는 브라이텍스 같은 게 인기가 많으니까 당근으로도 잘 팔립니다. 당근으로 사서 한 돌 때까지 쓰고 애기가 어느 정도 몸 가눌 수 있게 되면은 주니어용으로 교체를 해주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콧물 흡입기는 예전에는 노시부밖에 없었지만 요즘에는 여러 가지 귀여운 것들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주 신생아 때는 사실 기계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코를 빼준다 이런 거 자체가 저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약국에 가면은 아기들 물약 먹이는 약병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쪽 빼주고 뭐 그런 정도의 압력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애들이 감기가 나서 나는 거는 한참 뒤에요. 신생아 때 좀 면역력이 있어서 감기 잘 안 걸려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막 이렇게 물코가 있다기보다는 좀 건조해서 코가 막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이거를 썼는데 리틀 레메디스라는 건데 이게 세이프 for 뉴본스예요. 그러니까 완전 신생한테도 써도 되는 그런 건데 이거 그냥 물약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은 이게 녹잖아요. 코가 좀 자연적으로 이런 코가 녹고 코를 빼고 이런 능력을 좀 길러줄 수 있도록 요거 정도 저는 보조를 썼었고 아니면은 목욕시킬 때 좀 뜨끈한 물에 식혀주면은 코 이렇게 좀 빠져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돌이 넘고 어린이집 다녀나니까 콧물과의 전쟁이에요. 코가 많이 막히면 애들이 잘 못 자고 그리고 짜증도 많이 내고 잘 못 먹고 이러니까는 물코 있고 좀 감기 걸려서 누런 코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노시부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노시부를 그래서 저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인스타 같은 데 찾아보면 애들이 노시부 갖고 와서 지가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봐 이렇게 하잖아 너도 이렇게 해보려면 하는데 얘는 일단 진동 소리 키는 것만 나와도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을 해가지고 막 코를 뽑아내거든요. 막 입으로 이렇게 쪽해서 빼주고 그런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가 엄마가 같이 감기 걸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콧물 흡입기는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신생아 때 미리 사지 마시고 돌 넘어서 사시라 그것도. 그리고 이제 한 6개월쯤 되기 시작하면 엄마들이 냄비도 다시 사고 후라이팬도 다시 사고 이유식 메이커 사고 막 믹서기 사고 난리가 납니다. 요즘에는 큐브로 만들어서 재료별로 따로 애기들 맛보게 해준다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유식기 같은 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시판하는 이유식처럼 재료를 달리해서 죽을 끓여가지고 줬어요. 너무 제가 진짜 운이 좋게도 먹보를 나갔어요. 그래서 너무 가리는 거 없이 잘 먹어서 고생은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식 메이커만으로 사면 너무 쓰는 기간이 짧아요. 그냥 믹서기를 막 바이타믹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닌자 이런 거 좀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사두면 이유식 기간이 끝나고 뭐 유아식 주스 만들어주고 뭐 베이킹 해주고 이럴 때도 다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이유식기를 아예 안 산 건 아니고 제니퍼 룸 거 있어요. 조그만 밥솥같이 생긴 거. 근데 나중에는 그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통에다가 밥솥 이유식 했었어요. 밥솥 이유식 찾아보시면 하는 방법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나오는데 밥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재료를 올려가지고 그냥 다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르게 해가지고 먹이면 갈아서 큐브 만들어주는 거나 그거나 저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입자를 고르게 해주는 것보다는 질감을 빨리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또 이 책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질감을 빨리빨리 올려줬었어요. 그래서 아예 물 타입으로 줄 때보다 질감을 올리니까 애기가 씹는 맛이 있고 그러니까 또 좀 더 잘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더 잘 먹었지만 뭐 엄마마다 이거는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만드는 사람도 빡치지 않고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애기 보고 이러면 시간이 많고 체력이 남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리에 진짜 진심인 엄마 아니면 밥솥 이유식 진짜 강추입니다. 미디어 노출 때문에 정말 어린 시절부터도 그렇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굉장히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미디어는 안 보여주자가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이 삐뽀삐뽀119 나의 바이블 같은 여기에서도 24개월까지 아기는 뭐 영상에 노출시키지 말아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 그럼 애기도 이게 궁금하잖아. 영상통화 시켜주고 사진 찍어주고 그러다 보면 요즘 아기들에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언어예요. 그래서 안 보여줄 수는 없어요. 밖에 나가서 막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막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애가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걸 보고 아 진짜 보여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기들이 돌 때까지는 시력이 굉장히 약하대요. 그러니까 완벽하지가 않아서 색깔이 굉장히 선명한 거, 흑백, 빨간색 이런 거에만 이제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스본 사운드북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뭐 한 100일 이때부터 보여줬는데 어릴 때 책을 보여주면 뭘 아냐 싶지만 아기가 굉장히 반응을 잘 했었어요. 무서워하는 소리도 있고 좋아하는 소리도 있고 눌러주면 감촉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스본으로 거의 많이 보여주다가 제가 느끼기에는 아기가 한 7개월, 8개월 이때부터는 굉장히 인지가 빨리 발달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아기는 책을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전집을 100일 때부터 샀는데 핀덴 베베랑 핀덴 톡톡 같이 돼 있는 거 샀는데 톡톡은 아직도 좀 읽기에는 좀 빠른 것 같고 베베는 지금도 뭐 활용을 잘 했고요. 프레벨은 물려받았습니다. 브랜드 상관없이 한 브랜드 거 전집 사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막 여러 가지를 사줘봤자 굉장히 많이 겹치는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달았었고요. 그리고 책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장난감을 최소한으로 사줬어요. 선물도 많이 받고 안 가지고 놀 순 없잖아요. 보행기 같은 거에도 다 달려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집에 20개 있으면 우리 집에는 한 대여섯 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기가 놀 게 없으니까 책을 더 봤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한 9개월 이때부터는 정말로 좀 책을 적극적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돌 때쯤 아람 자연이랑 해가지고 세이펜, 핀덴카 이런 거랑 같이 들을 수 있게 사줬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핀덴카, 세이펜 이런 것도 다 미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책에서 소리도 나오고 뭐 노래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이 그림이랑 이런 거 자체를 먼저 좀 즐길 수 있게 해주고 핀덴카나 뭐 세이펜 이런 거는 돌 이후에 미디어 노출을 해줬어도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코코지라고 CD 플레이어처럼 인형 이렇게 갈아 끼우면은 어떤 거는 이야기 나오고 어떤 건 노래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아기가 지금은 캐릭터를 구분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것도 지금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그냥 소리로 듣는 거는 미디어를 허용을 해줬고 눈으로 보는 거는 한 16개월까지는 절대 제가 못 보게 하다가 뽀로로를 또 안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막 테마파크 이런 데 가면 애기가 캐릭터를 모르니까 몰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뽀로로 같은 거 조금 보여주기 시작하다가 뽀로로가 되게 좋기는 한데 입모양이나 이런 데서 별로 배울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뽀로로보다는 제가 보는 유튜브 채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영어 노출만 해주고 있어요. 왜 뭐 애기한테 영어를 가르쳐주냐 벌써부터? 막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만 3세 이전에는 그냥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시기고 만 3세 이후부터는 이거를 판단을 하면서 그러니까 호불호가 생긴 상태에서 세상을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만 3세 이전에 기억은 못하지만 그때 여러 가지를 접하게 해주는 게 또 되게 좋고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는 같이 노출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다 우리 한국어 쓰잖아요. 어린이집도 다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그냥 미디어를 볼 때만이라도 저는 영어 노출을 해주고 앞으로 얘가 크면서도 저는 모든 미디어는 영어로 된 것만 보여줄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지가 TV를 보고 싶으면 영어를 배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뭐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당연히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것밖에 미래엔 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노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물건 많이 사고 막 케어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교육관이나 육아관, 아이와의 소통 이런 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뭘 사려고 하지만 안 그래도 집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야 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되게 상술이고 안 필요한 게 많다니까요. 근데 진짜 애기 거라고 하면은 뭔가 더 사게 되고 지갑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이용한 거지 쓰는 기간이 가격 대비 너무 짧고 막상 써보면은 막 설거지 너무 불편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최소한으로
사라를 저는 오히려 더 육아에선 추천을 하고 싶어요. 육아는 장비빨? 아니 그거 알아보고 사고 막 설거지하고 당근하고 이게 더 힘들어. 제가 정말 다양한 물건을 써보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원칙을 지키면서 이제 육아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쓰면서 뭐 잘 쓰고 있고 괜찮은 것들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요즘은 아기 낳는 분들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아기 키우는 거에 공도 많이 들이게 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편하게 키우자고요. 그래야 또 우리를 보는 아직 아기를 낳지 않은 분들이 아기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구나, 즐거울 수도 있는 일이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막 돈 막 많이 써가면서 키우지 않아도 키울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기도 중요한데 님들도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 소중한 엄마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챙기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의 질도 잘 챙기시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엄마 아빠 화이팅 잘하고 있어요.